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2자리를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흥시설 등의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업계가 울상입니다. 시공사를 처벌하지 못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용두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이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자 중소상인단체들은 즉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확산이 심상치 않아지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2자리를 넘는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의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 심야 시각 광주 서구의 한 유흥주점. 굳게 닫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남성 손님과 여성 접객원이 함께 있는 방 테이블에는 술과 안주가 놓여 있습니다. 얼굴 다 안 나오게 할게요.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데려와 몰래 영업한 이 유흥주점에서는 관계자와 손님 등 18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던 지난 1월 54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올해 2번째로 많은 39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도 실내 체육시설과 주점, 호프집 등으로 다양해 지역 확산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을 통한 감염이 우려된다며 일부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같은 기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은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고통을 굵고 짧게 끝내기에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에 대비해 전북의 인재개발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타 지자체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았는데도 지역 주요 관광지는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숙박 예약 취소도 잇따르면서 대목을 놓친 관광업계는 울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았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관광객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인파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여수 오동도도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지역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월 한 달간 오동도 관광객 수는 11만 4천여 명에서 7만 1천여 명으로 38% 줄었고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는 8만 6천여 명에서 7만 3천여 명으로 15% 줄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격상 직후인 7월 넷째 주말의 경우 오동도 관광객은 1만 7천여 명에서 6,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1%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조금씩 모인 사람도 없잖아요.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 같아요. 9시 반 되면은 불 꺼진 거리가 되고요.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 거리두기가 격상되자 관광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객실의 75%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예약 취소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가 더 격상되진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며칠간 여수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일평균 기준인 11.2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철에는 거의 손님 없다시피 한 집들이 많았고요. 성수기에 접어들어서 다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됐고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방역당국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로 벌써 1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비롯해 농축산 분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더위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여수에서는 15일가량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진 셈입니다. 최소 8월 상순까지는 이렇게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토요일인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의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이뤄져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참사 50일 만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을 입건한 경찰은 회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권순호 대표이사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재로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시공사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후진적인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청 회사의 대표 이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이 후진적인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일부 드러났듯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조합장 부정선거,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등 불법 관행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접수된 재개발 조합 비리를 정리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와 책임자 추가 처벌 등 이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경찰이 해남군 수협이 진행해온 전복 군납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에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수협 측은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양식어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복을 군에 납품해온 해남군 수협. 첫 해 8톤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해마다 200톤 안팎을 군장병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남군 수협의 전복 군납 현황입니다. 75% 이상을 해남이 아닌 완도 지역에서 수매했고 수매 단가도 해남산보다 킬로그램당 평균 3,400원가량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의 전복도 어민들보다 비싸게 매입해주거나 완도 전복을 수매하는 과정에 특정인이 수년째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디든지 국내에서는 이렇게 수매를 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완도 쪽에서도 자기네 거 좀 써줘라 이런 거 있어서 쓴 겁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 전복 군납 담당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한편 관련 회계 자료 등의 확보에 나섰습니다. 해남군 수협이 왜 완도산 전복을 사들였는지, 매입한 이유가 합당한지, 매입 단가는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해남 걸 매입을 안 하고 이제 완도 걸 매입을 했는지 과정에 의심이 있다 이 말이죠. 관련자들이 그 이유를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해남군 수협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일 뿐 부당한 이득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여러 방면으로 입수한 자료를 검토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생을 마감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18살 A군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동급생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 학생에 대한 영장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진상규명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IM 선교회 목사들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IM 선교회와 관련된 비인가 시설 3곳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목사 2명을 감염병 예방관리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 확진자 접촉 감염이 광주 IM 선교회 관련 비인가 시설로 전파돼 모두 326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최근 호남대 쌍촌 캠퍼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아파트 건립공사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와 호남대 법인 성인학원은 학교 부지 해제 등으로 생기는 부동산 수익을 공공기여해 근린공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는데요. 중소상인 단체들은 즉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바로소통 광주에 올라온 시민 제안입니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와 같은 쇼핑몰을 입점하게 해달라며 광주 발전을 위해 제안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근까지 이 제안글에 달린 댓글에는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 모임이 전국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 쇼핑몰이 없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 시민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시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운동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들은 특히 몇 년 전 신세계가 광주에서 추진했던 대형 유통 복합시설 건립 계획은 백지화가 됐지만 대전에서는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로 실현돼 대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 주장은 한가하다 못해 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통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유통과 소비문화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주장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형 쇼핑몰 유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올해 1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던 금호 석유화학이 2분기에도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실적 전망에 따르면 금호 석유화학은 지난 2분기에 매출 2조 479억 원과 영업이익 7,212억 원 등 1분기에 비해 매출은 10.4%, 영업이익은 17.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지속적인 투자로 외형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신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별과 관련 없는 출산 휴가, 탄력 근무 도입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한 박진선 씨. 9개월 된 아이의 양육을 고민하다 오후 4시 반 퇴근이 가능한 업체를 택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다 보니까 가정에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아기랑도 시간이 더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근속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년 전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이 업체의 직원은 15명. 2명이던 여성 직원이 6명으로 늘었고 짧게는 수개월 만에 그만두던 경우도 사라질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업무 집중도와 사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모두가 머리를 맞댄 결과 특허 상품까지 출시했습니다. 차대가 법을 막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 업을 하면서 거의 육아에 관련돼서 완전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집에 가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유연근무와 출산 장려제도 등이 가족 친화 인증의 조건.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는가입니다. 인증의 혜택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경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이자 보전,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내 기업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되시면 농협이 대출금, 금리 우대를 해드리고요. 또 특별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은행과 농협에서 재정 컨설팅을 직접 해드릴 겁니다. 현재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전남에서만 150여 곳.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고 정부 지원도 많아지면서 변화하는 일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사업을 다음 달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80억 원을 투입해 백신 접종 지원과 생활 방역 지원 등에 2,763명을 모집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넉 달 동안 시급 8,720원이 적용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순천, 나주, 광양시와 협력해 김가공, 에너지, 철강 등 전남의 비교 우위 산업과 연계된 9개 기업과 48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목포 대양산단에는 김가공 공장과 건축용 외장 복층유리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등 4개 시에서 20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는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공모에 국내외에서 24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 따르면 제1회 국제보도상 공모를 지난 27일 마감한 결과 홍콩과 미얀마, 미국 등 13개 나라의 언론사와 프리랜서 영상기자들이 24개 보도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응모작 가운데서 경쟁과 비경쟁 부문 4개 수상작을 다음 달 27일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247개 축산 농가가 올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 지정된 깨끗한 축산 농가는 모두 91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축 종류별로는 한우 농가가 56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닭 농가 148곳, 돼지 85곳, 오리 84곳 등으로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총 축산 농가 수의 15%인 3천 농가로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체 표시제가 전남의 유치원과 학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2,400여 학교의 20%인 482곳이 국산김치 사용 인증 표시제를 신청한 상태로 전라남도는 공공기관인 학교의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국산김치 인증 업체 표시를 신청한 곳은 3천여 곳으로 전국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오늘까지 12일가량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더불어서 농축산 분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7월 들어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15일가량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지역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기압골로 인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 가량입니다. 오늘도 기온은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목포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요. 진도에서는 낮 기온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33도, 고흥의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기압골로 인한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부터 이후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